자, 그래서 여러분은 질병이 신체적인 작용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인 요소와 동행을 하면서 소화기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소화기를 살리기도 해서 여러분이 질병에서 노연할 수도 있고 질병에서 자기 이행적인 예언처럼 나는 이러다가 몇 년 이러다가 죽고 말 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마침내는 자기 이행적인 예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박사님들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제 건강에 대한 지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제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의 건강과 치유의 비밀,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건강의 비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러한 중증암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 치유의 비밀에 대해서 아유르다 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대체의학의 요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 곁들여서 병을 반전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하버드 출신이지만 하버드 의대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의 저자이신, 사실은 이제 한국에 지금 이게 처음에 이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의 원어는 레디컬 리미션이라는 책인데요. 그 레디컬 리미션의 저자이신 켈리 터너 박사는 하버드 출신이지만 하버드 의대가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에 대하여 아주 세밀하게 저술을 하십니다. 그래서 레디컬 리미션에 이어서 후속에 레디컬 호프의 저자이신 켈리 터너 박사의 건강의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하면 정말 말 그대로 레디컬 리미션, 말기 터미널 암에서 아주 극적으로 돌아서서 완전히 치유될 수 있는지의 그 9가지 비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켈리 터너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중증인 질병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또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반전시킬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쇠약해지는지, 약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왜 우리가 늙거나 생로병사의 비밀이 무엇인지, 또 병에 걸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지피지기 백전백승 아시죠? 예,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죠. 자, 병에 대해서 알면 백전백승 하실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증세만 꽉꽉 억눌러 놓는 그 증세 처치가 아니라 이제는 근본적인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소 앓고 외양간 고치고 이런 처치가 아니라 땜빵 치료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레디컬 리미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이해하시려면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하냐면 소화의 생리학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소화의 생리학. 여러분의 유방암도, 여러분의 위암도, 여러분의 췌장암도, 여러분의 당뇨병도 사실은 어디서부터 비롯이 되냐면 소화기가 병들면서 순환기가 병들고 순환기가 병들면서 배설기가 병들어서 매일매일 먹고 좋은 영양소는 흡수하고 나쁜 영양소는 배출해야 되는데 암 환자들의 공통점이 소화기가 병들어서 위, 입, 식도, 위장, 소장, 간, 대장, 담낭, 십이지장 쫙 해서 배설돼서 나오는 그 통로에 다 혈관의 독소들이 다 차면서 생긴 질병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앓고 계시는 모든 질병의 각자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자,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이나 또 켈리 터너 박사는 가장 최고의 의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내가 공부했던 의대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던 건강의 비결은 바로 이것이더라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비결의 처음 시작이 뭐냐면, 건강하려면, 약해지지 않고 늙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먼저 소화기관의 목적과 소화기관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소화기관은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다 그러세요. 어우, 저 굉장히 소화기는 멀쩡해요. 췌장암에 걸리시고 위암에 걸려서 절제하고 오셨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저는 소화를 잘 시켜요. 그러시거든요. 그냥 먹고 넘어가면 소화가 잘 되는 줄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화기가 어떻게 내가 병들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화기관은
신체적인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감정의 중심과 잠재의식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잘 이해하셔야 전인적인 레디컬 리미션,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 증세만 억제시키지 마시고요. 자, 만약에 신체적인 질병의 근거를, 이 병의 원인을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이 병의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측면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와 정신은 목적이 전혀 다른 별개의 실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멘탈도 바이탈도 본질적으로는 하나이고 하나의 단위로서 기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유방암을 고치고 여러분의 폐암을 고치는 데 있어서 바이탈 따로 멘탈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신과 감정과 신체는 하나의 단위로서 기능하는 그 펑션 기능이 바로 이렇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섭취하고 나아가서 세포가 원활한 대사작용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인체에서 원활한 세포 대사가 이루어지면 우리 몸속에서 배설기가 원활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노폐물 제거가 신속하게 되고 또 운동을 하면서 면역력이 쑥쑥쑥쑥 올라가는 이러한 신체적인 차원의 모든 사건은 신체적인 일만 별개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감정적인 면과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선생님은 지금 대장암 말기입니다. 이런 진단을 받고 그 진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쇼킹하십니다. 충격받으셨어요. 자, 이 갑작스러운 생명의 위협, 이러한 진단에 대해서 생화학적인 영향이 오히려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억압해서 마침내는 우리를 공포에 의해서 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존에 대한 극심한 공포는 우리 인체에서 천연 항암제로서 작용하는 인터루킨 2나 인터루킨 6 또는 인터페론의 분비, 이 면역력을 좋게 하는 이 사이토케인 작용을 원활하게 시켜주는 인터루킨 2나 인터페론의 분비를 목아요. 공포가 즉각 중단시키고 마음에 불안하거나 겁나거나 우울하거나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 진단 자체가 우리를 위축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 항암제인 인터루킨 2나 인터페론의 분비가 중단되고 또는 우리 몸에서 아주 면역력을 올려주고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엔돌핀이나 다이놀핀이나 성장 호르몬을 포함한 모든 치유 호르몬의 생성을 극적으로 감소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여러분의 어떤 이 암에 대한 공포스러운 진단 자체가 그와 동시에 이러한 공포, 두려워하고 겁내고 내가 자연치유하고 몸에 수술하거나 항암제를 독한 항암제를 써야 살 것 같은데 이거 자연치유해서 살 수 있겠어? 이런 불확실한 마음이나 공포는 갈등이나 위협이 계속되는 한 지속될 수 있는 강한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체의 생학적인 변화가 우리가 신체가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과 행복을 위협하는 암이나 그 밖에 다른 질병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면서 어떻게 보면 이 질병의 진단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자성예언, 다시 말하면 자기 이행적인 이 예언.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피그말리온 효과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저 녀석 장군감이야. 심리학에서는 관찰자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효과. 뭔지 이해하시죠? 피그말리온 효과. 저 녀석은 잘 될 거야. 나는 암에 걸렸으니까 몇 년 안에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면 관찰자가 기대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피그말리온 효과이고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이행적인 예언과 자성 예언. 그래서 제가 양리학 첫째 시간에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이 테리우스처럼 정말 멀쩡하게 잘생기시기도 하셨지만 교수님 첫 시간의 강의가 양리학 첫째 시간의 강의가 뭐냐면 플라시보 이펙트에 대해서 배웠어요. 모든 약은 독약이고 마음에서 믿어지는 대로 이 피그말리온 효과처럼 믿어지는 대로 곧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질병이 신체적인 작용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인 요소와 동행을 하면서 소화기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소화기를 살리기도 해서 여러분이 질병에서 노연할 수도 있고
질병에서 자기 이행적인 예언처럼 나는 이러다가 몇 년 이러다가 죽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마침내는 자기 이행적인 예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질병의 진단이 종종 그 질병 자체보다 더 해롭다는 것입니다. 소화기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육체와 정신의 어떤 방법으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위암에서, 유방암에서, 췌장암에서, 전립선암에서 해방될 수 있는 좋은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소화기를 살리기 위해서 해독작용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질병이란 독성의 위기이며 우리 몸에 독성이 가득 찼다는 사인이고, 이것은 부자연스러운 상황에 대한 신체의 자연치유, 몸이 살아나기 위해서 발열작용도 있고 몸의 두드러기처럼 아토피처럼 알러지 리액션처럼 막 다 튀어나오고, 수술했던 자리, 아팠던 자리, 아픈 자리, 현재 거기가 콕콕콕 찌르기도 하고, 스팟으로 다발성으로 퍼져 있는 분들은 막 콕콕 찌르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이 오는 것은 우리 몸이 살아나기 위한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 질병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는지 반전시키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 건강에 대한 참다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본론적으로 난치병 상태의 암에서 회복된 경우, 또는 수치상으로 전혀 말기 터미널 환자에서 전혀 이제 그 말기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분들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 회복된 경우, 그것을 바로 레디컬 리미션, 근본적인 치유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증세만 억제하고 또 1년 안에, 2년 안에 재발되고 전이 되고, 이거 아니고 하버드 의대가 요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라이프스타일 메디신입니다. 약물로, 항암으로, 방사선으로 절대로 식생활을 고치지 않는 하는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더라. 자, 그래서 라이프스타일 메디신만이 레디컬 리미션, 근본적인 치유 상태에 도달할 수 있더라. 스폰타니어스 리미션이라고 하는 완전한 자연 치유, 완전한 근본 치유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켈리 터너 박사의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이라는 책에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책을 잠깐 소개하자면 Radical Remission Surviving Cancer Against All Odds, 모든 난관을 이기고 딛고 그 암에서 회복된 근본적인 회복을 이룬 이야기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암에서 완전히 치유된 전 세계 내 9가지 생존 방식의 비결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 책은 왜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냐면 무려 켈리 터너 박사는 1000편의 논문을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100회가 넘는 그 암 환자들을 인터뷰하면서 그 모든 환우분들의 회복의 일체의 비결을 소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책이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특별히 많은 중증 암 환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책입니다. 그래서 자기 치유력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 치유력을 온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음식법 또는 처치법, 이런 모든 마음의 상태, 이러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Radical Remission, Spontaneous Remission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치유에 대해서 이 하버드에서 수학하신 암 연구가 켈리 터너 박사가 10년 넘게 연구한 자료들을 모집해 놓은 책이 바로 요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이라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전체적인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사람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한 일들을 75가지도 넘게 발견했습니다. 말기 암 환자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들을 발견했는데 75가지가 넘게 발견했는데, 자료를 더 깊이 들여다보니 모두가 공통적으로 사용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9가지가 있더래요. 자, 여러분들도 하늘마을에서 공통적으로 회복되는 이유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9가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셨는데요. 근본적인 치유 생존자들이 사용한 9가지 요소들 중에서 너무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오직 2가지만이 물리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정신적, 감정적, 영적인 이유에 의해서 회복이 되기도 하고 회복이 안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는데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벌벌벌벌 떨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저는 마치 뒤통수를 꽝 하고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신적, 감정적, 영적인 작업이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마침내 켈리 터너 박사가 깨닫게 되셨다는 이러한 발견에 대해서 쓰시고 계시는 책이 이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에서 제가 다음번에 레디컬 리미션이나 레디컬 호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오늘은 이제 근본적인 이제 포인트만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켈리 터너 박사가 레디컬 리미션에서 깨달은 9가지 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회복된 중요한 요소 9가지는 뭐냐면 소개하자면 2가지가 물리적인 것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빨간 글씨가 바로 2가지 물리적인 것입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식단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떻게 바꾸시면 될까요? 어떻게요? 채식이 답입니까? 자, 일본의 모리시다 게이츠 박사님께서는 아주 훌륭한 암 전문가이시죠. 모리시다 게이츠 박사님이 늘 말씀처럼 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소화기관은 채식형인데 사람의 소화기관에 맞지 않는 동물성 단백질, 제가 암을 일으키는 특정 단백질을 발견했다 해서 많은 가스 데이비 박사나 여러 가지 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사실을 우리가 What the Health라는 그 다큐를 통해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거기서 보신 것처럼 첫째, 특정 암을 일으키는 특정 단백질이 뭐였습니까?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야, 그럼 뭐 먹어? 저거 다 내가 먹던 식단인데. 자,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바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인자. 또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하고 메티오닌 같은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그래서 수은 중독을 유발하는. 자, 그런 사람의 소화기관에 맞지 않는 동물성 단백질과 에세스틴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지방이 여러분들의 심장병의 범인이고 지방이 여러분의 관상동맥질환의 범인이고 여러분이 이 스텐트나 바이패스 같은 많은 질병의 원인이 바로 지방이 범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캐치하고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켈리 터너 박사가 공통적으로 말기암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물리적인 2가지 요소 가운데 첫 번째가 식단을 사람의 소화기관에 맞는, 다시 말하면 유전자가 병들지 않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는데 뽕잎을 먹으면 살아야 죽어요. 예, 사람의 소화기관은 채식형이기 때문에 채식형에 맞지 않는 동물성이 들어가면 동물은 보호하라고 주신 거지 여러분들이 여름철 봄날에 강아지를 잡아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소화기관은 채식형이다. 그래서 소화기관에 맞고 우리의 유전자에 맞는 식단으로 바꾸시는 것이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첫째 비결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처럼 천연 치유제인 골든실이나 에키네시아, 프로폴리스 같은 면역력을 올리면서 베리베린 성분이 있는 그런 천연 치료제들을 활용하시는 물리적인 2가지 요소가 있었다면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는데 희한하게 물리적인 건 2가지고 나머지 7가지는 다 뭐냐면 멘탈을 안정시키는 요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면서도 이 여러분들의 신체를 건강하기 위해서 이 멘탈을 붕괴시키는 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걱정하고 불쾌하고 매일 뚜껑 자주 열리시고 시어머니 전화 받으면 뚜껑 열렸다가 남편 전화 받으면 뚜껑 열렸다가 자, 교회 올 때만 뚜껑 내려가고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바이탈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멘탈이 안정이 되셔야 되는데 자기 건강을 이제는 옛날에는 엄마가 해주는 밥, 아내가 조미료 팍팍 쳐서 해주는 밥 말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식단을 주도적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의 그 짐 메이어 박사님, 영양학 박사이신 짐 메이어 박사가 얘기하시는 것처럼 남편 죽이는 7가지 방법. 매일 커피 먹이고, 매일 계란 먹이고, 매일 고기 먹이고, 예, 남편 죽이는 7가지 방법.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 건강을 주도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한 지혜를 잘 체험하시고 잘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마을에 오시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직관을 따라서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초지일관 하나님의 말씀과 신체의 법칙과 건강의 법칙을 잘 따르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가 있고 자꾸 뚜껑 열리시면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암에 걸리시고 이런 중증병에 걸리셨을 때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감당하지 못하는 뭔가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짐을 해결하자고요. 예. 그래서 이 억눌린 감정을 풀어내고 또 이 부정적이고 이렇게 까칠한 이런 거 뭐든지 굽어져 보이고 나는 옳은데 내가 하면 나는 이런 성향을 가졌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면 저놈은 나쁜 놈이라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늘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지를 받아들이고 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호야입니다. 네, 아이비하고 비슷하죠. 호야가 제가 뿌리에서 이렇게 줄기를 딱 꺾었을 때 그 어디에 원뿌리에서 잘려나간 순간 얘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아이의 형편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왜 인생이 공고하고 왜 나는 부자라 하지만 부유하지 않고 내가 눈멀고 벌거벗고 헐거벗었는지 그 원인을 이해하게 되면서 내가 지존자와 영적인 연결을 깊게 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케네트 터너 박사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8가지 요소가 바로 영적인 연결을 깊게 하고 마지막으로 살아야 될 강력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9가지 요소를 깨달은 많은 중증암 환우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니까요. 그전에는 그래서 사랑을 하면서 회복되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살아야 될 정말 이유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켈리 터너 박사는 만성질환을 치유하는데 왜 이 전인적인 접근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이 레디컬 리미션 책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캐치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제 근본적인 치유의 레디컬 리미션의 9가지 중요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질병을 반전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질병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켈리 터너 박사가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에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 원인이 뭐예요? 2가지. 예, 원인을 알아야 증세를 제거하고 예,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소개하는 9가지 요소가 뭔지 한번 우리 복습을 해볼까요? 첫째, 사람의 소화기관은 뭔데? 예, 채식형이기 때문에 사람의 소화기관에 맞는 유전자가 병들지 않는 식단. 그래서 하버드 의대가 요새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이프 스타일 메더신. 예, 그래서 3대 그 통상요법이 아니라 진짜 근본적으로 회복이 되려면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생활 습관과 잘못되어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하는 데서부터 여러분의 진짜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천연 치유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는 물리적인 요소가 2가지가 있었다면 나머지 7가지 여러분들을 근본적으로 이 재발이나 전이 없이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나머지 요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네. 네. 여러분들이 이런 켈리 터너 박사의 좋은 그 일체의 비결들을 잘 새기셔서 여러분 건강에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